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평일인데도, 동차반처럼 또 많이 오셨네요. 예, 오기 힘든 자리, 걸음 하셨는데, 야, 이 평일날 이렇게까지 오시니까 좀, 저도 약간 부담이 됩니다. 네. 제가, 모의고사 이제 들어왔는데, 조금 다를 거예요, 스타일이. 왜냐면, 저는 약간 좀 걱정이 많아요. 예, 문제 스타일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제가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열심히 했어. 많이 외웠어. 최선을 다했어. 근데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 스타일에 순발력이 떨어져 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 본 강의 때는 그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유형 스타일로 그걸 바탕으로 그 챕터를 복습 같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 강의도 사실상 쓰는 강의보다는요, 결국엔요, 암기로 가야 돼요. 암기가 안 되면 사실 모의고사도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례형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무관리론의 모의고사는 뭐다? 내가 암기가 지금 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용도예요, 사실상. 어디가 내가 지금 구멍이 났지? 어디가 안 되지? 그리고 주제가 어디에 있는지 빨리빨리 찾아가는 연습이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 하나의 주제 잡고 백날 연습했는데 시험장 가서 이 내용이 어디 썼더라? 이거 못 찾으면은 공부하고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시고 조금 피곤할 겁니다. 네, 피곤할 거고 제가 PPT를 이렇게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 읽고 집에 가서 읽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듣고 읽기만 하면 내가 뭔가 하는 것 같긴 한데 별로 안 남아. 수업 시간에 최대한 칠판 보면서 빨리 머릿속으로 뽑아내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번에 동차 합격반이 개강했는데 야, 수업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정말로 제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예, 빨리빨리 뱉어내려고 연습하는 그 모습이 사람을 흥분시켜요. 나 더 잘해야겠다. 여러분들은 근데 좀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조문을 보는 연습을 안 하시고 키워드를 떠올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 나눠드렸던 줄글 간이 연습장 있으시죠? 예, 간이 연습장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보시고 이제 대표 예제입니다. 예, 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대표 예제입니다. 자, 예제를 딱 보시고 첫 번째 공부 좀 되신 분들은 뭘 써야 되는지를 딱 잡고 어떤 키워드를 떠올릴 건지를 거기다 그냥 구색만 잡아주세요. 한 3, 4분. 그 다음에 공부가 안 됐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교재에 어디 있는지를 빨리 찾아서 뭘 써야 되는지 판단을 하세요. 아셨죠? 자, 한 3분에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실력 되시는 분들은 그냥 암기로 그냥 떠올리세요. 영상실 이거 지금 다 안 들어오네요. 예, 저기 모니터 상에 잘려서 들어오네요.
입니다. 됐습니다. 자, 어때요? 이게 시험장에서 진짜 이렇게 나왔다 치면은 진짜 이렇게 나왔어. 나올 수 있죠? 그죠? 시험장에 나왔다. 그럼 우리가 몇 분 잡아야 되죠? 뭐 어떤 건 12분, 13분 넘어갈 수도 있고 7, 8분 잡는다고 치고 해도 그러면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다른 문제가 또 이런 스타일이면 어떡하냐고. 완전히 이게 시간 싸움이잖아요. 이게 진짜 나왔다고 쳐버려. 그럼 여러분들 지금 3분이라고 했을 때 뭘 써야 되는지 판단 안 되신 분들도 계셨죠. 그렇죠? 어느 파트인지도 지금 감 안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 그걸 찾았어. 그럼 쓰는데 몇 분 이미 끝났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고충민원의 처리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딱 요것만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든 비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왔다 갔다 거려야겠죠? 예, 그러다 못 찾으면 어떻게 되죠? 시험장 나와서 이렇게 쉬운 걸, 아우, 진짜 그냥 주는 걸. 최준문 강사가 이거 안 나오면 손가락 자른다 그랬는데, 너무 아깝지 않냐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무관리는 뭐다? 모의고사도 쓰는 위주로 가면 안 되고, 무조건 떠올리는 위주로, 찾아내고, 암기하는 위주로 가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가 출제위원들이 하나씩 주제를 친절하게 주길 바라면 안 돼. 예, 왜냐하면 점점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갖고 아유, 어우 이러다가 안 되는 거지. 예.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럼 여러분들 딱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이거 방어 못했다. 대부분 방어 못했겠죠? 네, 근데 시간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내가 암기가 잘 안 올라왔으면 얘가 어느 파트에 있는지를 찾아야 봐야 돼. 어느 파트에 있죠? 요약서 기준으로 어느 파트에 있을까요? 주제 21에 있네요. 주제 21, 27페이지. 그쵸? 아, 요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여기구나. 그쵸? 그리고 민원 문서 이송 방법은 어디 있을까? 그죠? 어딨지? 하고, 주제 14. 주제 14, 19페이지에 있구나. 그쵸? 그리고 고충민원의 처리, 어디 있을까? 딱 봤을 때. 그쵸? 주제 16에 있었네요. 그쵸? 그럼 이걸 우리가 암기를 다 했다고 쳐도 시험장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충민원 처리법 얘를 다 쓸지 안 쓸지도 그 상황에서 판단해야 돼. 또 거기서도 판단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왜냐면 다른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문제도. 그러니까 다 쓰겠다고 하다가 고충민원 처리 다 쓰다가 또 이것도 밀린다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공부하면서도 덜어내야 되고 시험장 가서도 또 판단해야 돼. 그래서 제가 8월 말까지 뭐 하라 그랬죠? 내가 진짜 시험장 들고 갈 거 아니면 욕심내지 말고 그냥 지우라고. 예. 욕심내지 말고 8월 말까지는 내가 안 쓸 거는 그냥 확 지워버리세요. 과감하게. 괜히 질질 끌고 있다가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민원 문서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을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얘네들이 분명히 붙일 거예요. 나온다면. 왜냐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단 말이야. 예. 거기까지는 제가 더 아시는 분. 안 튀어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일단 이것만 하죠. 그럼 여기서 붙여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얘네들. 주제 21. 이렇게 얘가 주제 21이 또 어디다 묶을 수 있냐면 주제 20이랑 묶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뭐랑 묶을 수 있냐면 민원 처리의 예외 나온 기출문제 있죠. 걔랑도 묶으면 여러분 헷갈려요. 왜일까요? 민원 처리의 예외? 민원 처리 안 해주는 경우 이렇게 발문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민원 처리 안 해줘? 그럼 딱 보면 민원 문서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 이걸 쓰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 얘네도 뉘앙스가 안 해주는 거니까. 근데 우리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민원 처리의 예외는 뭡니까? 그 사유가 해당한 민원 처리 못 해줘, 안 해주고 얘네는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야. 해줄래. 근데 네가 제대로 요건 안 맞추고 문서도 보완 안 하고 그러니까
돌려보내는 거지. 근데 걔가 제대로 갖추면 해주겠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지. 민원을 종결 처리하는 경우도 얘네가 뭐죠? 확실하게 어떤 요건을 갖췄다면 해줄게야. 얘는 근데 그 민원 처리 예외는 이 사유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안 해줄게. 그래서 그 개념도 잡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민원 처리 예외가 민원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이게 초시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지금. 예? 그 제시 이상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럼 민원 문서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 그럼 우리 아까 그 연습장에다 스케치를 뭘 해야 되냐고. 쓰지 말라니까 자꾸. 뭘 떠올려야 되죠? 뭘? 딱 잡아야지, 두 개를. 여기서 두 개 나와야지. 뭘 잡아야죠? 뭘 잡아야죠? 그 기간을 정했는데, 보완을 하라 그랬는데 보완을 안 했어. 보완은 요구를 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을 해오지 않았다면 꺼져.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보완을 안 했어. 기간 내. 기간 내 보완 안 하면 반려할 수 있어. 또 하나는요. 그렇죠. 민원인이 자기가 민원 취하한다.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돌려줘. 문서 돌려줘. 그 두 경우를 생각을 했었어야 돼.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 자체를 기억하잖아요. 못 떠올려요? 절대 못 떠올려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럼 여러분들 이거 떠올려고 행정기관에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지. 그죠? 자, 민원 문서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 뭐다? 두 가지 크게 기간 내 보완할 수 없어. 그러니까 돌려보낸다고. 꺼져. 그리고 내가 민원인이 직접 나 민원 취하할게. 그러니까 내 거 돌려줘. 그럼 돌려줘. 그 두 가지 상황을 여기서 빨리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럼 민원 처리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는 뭐죠? 얘는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거지. 종결 처리했을 때 여기서도 우리가 크게 우리 두 문자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예. 그렇죠. 이거 나와야지. 제명이가 어떻게 취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지? 행정사 시험 수능을 15수를 했다고. 15수 했다고. 제명이가 술에 취해. 맨날 취해. 술만 먹어. 근데 이거 말씀드렸지만 나 이거 2023년인가 만들었어요. 2024년 총과 만들었어요. 지금 만든 거 아닙니다. 왜냐면 불편해 약간. 지금 하니까. 자, 제명이가 취해서 수능 행정사 시험을 15번이나 봤어. 미치겠어. 15수 했다고. 그럼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빨리 잡아보죠. 제 뭐죠? 소재지가 그쵸? 민원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다고.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보완 요구를 했는데 2회 반송이 됐다고. 반송.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취하한 걸로 볼 수밖에 없겠죠. 이게 떠올랐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15수는 뭐죠? 15일이 지날 때까지 뭘 수령을 안 했대. 뭘 수령을 안 했어요? 앞에 딱 붙이면은 문서가 되겠지. 교부하려고 하는 문서, 그러니까 증이겠지. 허가증, 신고필증 이런 증이겠죠. 그 문서들을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처리 완료일로부터 15일 동안 안 가 수령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종결 처리. 문장을 암기하는 게 이만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험장에선 얘를 빨리 떠올려서 썼어야 돼. 맞잖아, 그죠? 이거 못 떠올리면 못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보고, 소재지가 불분명하면 2회 반송. 그러면 취하로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앞에 증. 교부하려고 하는 그 증 문서를 15일, 처리 완료일부터 15일 지날 때까지 수령을 안 했다면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두 개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빌드업하고 조문을 다시 보는 거예요. 자, 반려는 기간 내 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돌려 보낼 수 있다. 네, 크게 잡으세요. 세밀하게 잡지 말고. 그리고 또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문서 돌려줘.
그러면 알았어 하고 돌려주는 게 반려죠. 그죠? 자, 그리고 민원의 종결 처리 어떻게 한다? 소재지가 불분명하다 그랬죠. 그래서 보완 요구했는데 2회 반송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취하로 보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증 가져가라고 교부하려고 했는데 그 처리 완료부터 어떻게 15일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어. 그러면 민원 종결 처리한다고. 얘가 떠올랐어야 돼. 맞죠? 이거 떠올리지 않았으면 못 썼을 겁니다. 자, 그럼 문헌 문서 이송 방법. 이거 그림으로 기억하자 그랬죠? 근데 그림으로 기억하지 않는 분들은 바로 숫자로 쳐고가야 돼. 숫자로. 1, 3, 3, 8. 1338로 가셔야지. 빨리빨리. 자, 민원문서 이송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보세요. 여기가 민원실이죠. 그리고 민원실이고 여기가 각 부서들이에요. 그죠? 부서인데 첫 번째 민원실로 왔는데 이송이 뭐라 그랬죠? 내 거 아니야. 민원실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1 근무 시간 내에 배달해 줘야 되고. 근데 요 부서가 겁나게 멀어. 상당히 떨어져 있어. 그럼 얘는 뭐죠? 3근무 시간이네. 그쵸? 근데 또 여기서 요 부서에서 민원 문서를 받았는데 우리 깎고 아니야. 그럼 어떻게? 민원실을 경유해서 3근무 시간이네. 그쵸? 자, 그럼 이제 기간끼리. 우리 기간께 아니야. 그럼 어떻게? 8근무 시간 내죠. 그죠? 1348. 내용을 보면 정말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자, 민원 문서 이송 가보죠, 우리. 여러분들 이거 계속 찾아야 됩니다. 자기 손으로. 어딨지 하면서. 주제 14, 19페이지. 요대로 보세요. 자, 민원 문서 이송 개념이 뭐다? 다른 행정 소관이라서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면 자 민원실 접수했는데 민원실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1근무 시간 내. 그죠? 그럼 여기서 봐봐. 말을 만들 때 민원실에 접수된 할 때 민원실 소관이 아닌 경우 이렇게 표현이 되죠. 꼭 요대로 표현 안 해도 되잖아. 민원실 주관이 아니라 민원실 소관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담당 부서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 유두리 있게. 그죠? 뭐가 들어가면 돼요? 1근무 시간 들어가주면 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시험장 가서 이거 아다리 딱딱 안 맞춰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같은 행정기간 내죠? 그리고 상당히 떨어져 있다면 3. 그리고 같은 행정기간 내에서, 그죠? 얘 거 우리 거 아니야. 그럼 민원실 경유해서 3근무. 다른 기간 거야. 그러면 8근무. 그쵸? 이렇게 잡았어야지. 하나하나 놓고 보면 진짜 안 어렵죠. 하나하나 놓고 보면.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고충민원 처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고충민원 처리. 고충민원이, 그러면 우리는 답안 작성할 때 뭐라고 써야 돼? 그냥. 처음부터, 그냥. 개념 써야겠죠? 개념 다 같이 해볼까요? 그렇지. 그쵸. 그냥 나와야 됩니다. 위법, 부당, 소극적 행정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때문에 어떻게 권리가 침해되죠? 누구? 민원인, 국민. 그리고 불편, 부당. 얘가 딱딱딱 찍혀 나왔어야 되지. 그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연히 뭐죠? 처리 기간. 처리 기간은 뭐죠? 고칠 게 있다 그랬죠. 고칠 게 있어. 고충민원은 고칠 게 있으니까 7일 내. 그죠? 여기까지 여러분 다 세팅하셨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있죠? 내가 웬만하면은 목차를 두 문자 안 따는데 얘는 한다. 얘는 합니다. 1, 2 목차 끝나고 동정, 현, 국 잡으라 그랬죠. 동정, 현, 국. 왜 그럴까요? 얘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오늘 다 끝내고 가야 돼. 집에 갈 때. 이거 모르면은
안 돼. 오늘 하고 가야 돼. 자, 첫 번째. 동일한 고충 민원이 다시 왔어. 그쵸? 그게 문제야. 동일한 고충 민원이 다시 제기됐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외우기로 했죠? 아, 그렇죠. 다시 감사해. 누구한테요? 그렇죠. 좋습니다. 조감독한테. 왜요? 존중해줘서. 네. 그러니까 동일한 고충 민원의 처리 아니면 동일한 고충 민원의 조치 이렇게 잡고 동일한 고충 민원 처리 어떻게 합니까? 다시 왔대요. 뭐가? 고충 민원이. 고충 민원이 다시 왔으면 감사 부서 등으로 뭐 하라고? 조사해 보도록 하라 그랬죠? 그죠? 조사해 보도록 하라 그랬어. 그러면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했어. 근데 조사를 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제기하겠지. 그러면 조사를 거친 경우 그땐 누구한테? 감독기관을 얘한테 다시 제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감독기관장은 누구한테? 그 행정기관장한테 뭐 합니까? 조사한 결과를 알려줘야겠죠. 알려주면은 이 행정기관장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내용에 대해서 존중해야겠죠. 그럼 존중한다는 뜻은 뭐죠? 조치를 취하겠죠. 조치를 취하고 결과는 누구한테?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그렇죠? 그럼 시험장 가서 무조건 다시 감사해. 조감독한테. 왜? 존중해. 나오면 돼. 이 문장 자체를 떠올리는 순간 여러분들 늦어요. 자, 그러면 우리 또 기억할 게 뭐가 있지? 짜잘한 거 말고. 현장조사. 정은 뭐죠? 정당한 고충 민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원처분을 변경해 주거나 그렇죠? 취소해 주면 되겠다. 이것이 상식이잖아. 그리고 현장조사. 현장조사 어떻게 한다? 현장조사 어떻게 한다? 14 크게 써. 1471 잡으라 그랬지. 1471 뭐죠? 현장조사는 어떻게 14일이라는 이내 기간이 주어지는데 살다 보면 못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7일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해 준다고. 그렇죠? 이걸 외우면 돼. 1471. 그죠? 근데 여기에 기산된 처리 기간은 민원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그죠? 당연하겠죠? 현장 조사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 쓰면 되죠?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든 아니면 국민권익위든 내가 고충 민원을 제기하고 결과 다 나와도 그래도 걔네들한테 또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어려우신가요? 아니시죠? 뭔가 좀 반복하니까 좀 빨리빨리 잡히는 느낌이 있죠? 자, 그럼 주제 16번. 자, 고충민원 개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연습장에 이걸 해보고 조문을 읽으세요. 처음부터 조문을 읽으면 나 아는 것 같다니까. 자꾸 착각한다니까. 자, 고충민원이란 뭐죠? 위법, 부당, 소극적인 처분, 불안용 행정 처분 때문에 누가 국민이 권리 침해 그리고 불편, 부담 느껴. 그러니까 제기하는 거고 처리기간 고칠 게 있으니까 7일 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동일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동일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치 다시 감사했죠. 그럼 딱 보시죠. 뭐라고 읽어죠? 자, 고충민원을 동일한 고충민원 다시 제출한 경우 감사부서 등으로 어떻게 합니까? 조사토록 하여야 합니다. 자, 굵은 글씨 위주로 보세요. 그래서 감사부서 등이 조사를 거쳤죠? 고쳤어. 그럼 다시 제기할 때 누구한테? 감독기관장한테. 그쵸? 그리고 감독기관장은 그 조사 결과 통보 누구한테 알려줘야지. 누구한테? 그 행정기관장. 그럼 그 행정기관장은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서 받아보면 존중을 해줘야겠죠. 그죠? 존중을 한다는 뜻이 뭡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 주는 것까지. 그죠? 그 다음에 자, 정당한 고충 민원을 조치했다. 그러면 어떻게 제기했어.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어떻게 해야죠? 원처분
변경 취소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현장조사 147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어떻게 14일 범위 내에 하는데 여의치 않아. 그러면 7일 범위 내에서 몇 번?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현장조사 걸린 시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자 국민권익위원회 시민고충치료에다가 내가 이미 제기한 고충민원이 처리 결과 다 나와서 그래도 지자체에 있는 시민고충위원회랑 또 명동인가 있을 거예요. 거기 있는 권익위에다가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로 복습을 하세요. 말로 복습을 하고 내가 조문을 보면서 내가 말로 안 나오는 부분이 어딘지를 체크를 해야 돼. 내가 말로 해보고 막히는 데가 어디지? 걔가 약한 데야. 거기를 내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은 아시죠? 저를 따라오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조문에 얽매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지. 그죠? 왜? 조문에 얽매여서 조문 파고드는 분들은요, 이거 그냥 당해요. 그냥 당합니다. 앉아서 당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그럽니다. 사무관리론, 원래 안 헤어지는 과목이라고, 탓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제가 동차반에서 그걸 봤어요. 엄청 잘하시더라고 다들. 그거야. 자 문제 1번입니다. 이거는 오늘 할 문제예요. 자 읽어보시죠. 일단 이렇게 해야 돼요. 선생님 이거 너무 길게 내지 않았어요? 몰라요. 길게 낼 수도 있어요. 실제 뜯어보면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보세요. 체크를 해보죠. 먼저 첫 번째 어디서 끊을까요? 첫 번째 끊을 때가 여기서 끊어야겠지. 일단 첫 번째 이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 있으세요? 잘하시는 겁니다. 빨리 떠오르죠. 자, 두 번째 이거는 그냥 정보보호 주제 그냥 다 쓰면 되는 거야. 거기 있는 내용을 그 얘기야. 이런 거에 필요한 조치? 필요 없어. 그냥 거기 다 쓰라는 얘기예요. 자 2분 동안 스케치, 뭘 써야 되는지를 딱딱딱딱딱 그냥 스케치, 키워드만 떠올리고 키워드만 작성하세요. 예, 됐습니다. 어때요? 떠오르셨어요? 그러니까 떠오르지 않아도 어딘지는 찾으셨어요? 그러면 돼. 일단 어딘지 찾으면 돼. 그 교재에 어디 있는지. 그럼 우리 말할까요? 요게 어디 있을까요? 주제? 민원의 신청에 있겠지. 그죠? 신청의 박스 제가 만들어놨죠. 내가 박스 만든 거 그냥 만든 게 아니야. 그거. 그리고 박스가 있겠죠. 박스 있고 얘는
볼 것도 없죠, 뭐죠. 그냥 정보보호 그 주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거 다 쓰면 대충 맞겠죠. 그럼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까요? 그 제출할 수는 없는 경우만 쓸까요? 딱 보니까 사이즈 판단해 볼까요? 좀 더 써도 되겠죠. 뭐를? 민원의 신청. 그쵸? 좀 써도 되겠죠. 그죠? 민원의 신청 쓰고 또 민원의 두 번째 전자와 문서대로 제출한다고 쓰고 그 다음에 제출할 수 없는 예외 쓰고 하나 좀만 더 써준다면 상식적으로 다른 방법 안내. 지금 기본세만 있거든요. 요약서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대충 알고 계시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면은 다른 방법을 안내해 줘야겠죠. 선생님 전자적으로 제출 안 되니까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어떻게 그런 게 있다고 민원인에게 다른 방법을 안내. 요거 욕심나면 더 써주고. 그럼 여기서 사이즈 판단 딱 했을 때 얘는 요것만 타켓으로 써도 되지만 딱 보니까 사이즈가 얘 좀 늘려줘도 되겠다 판단이 됐겠죠. 그럼 첫 번째 갑니다. 신청 파트입니다. 민원의 신청. 자, 민원의 신청 어떻게 합니까? 뭘로 하죠? 문서로 하죠. 근데 기타 민원은 뭘로 하죠? 전화나 구술로 할 수 있어요. 왜? 기타 민원 항상 기억하라고 그랬죠? 지나가는데 걔가 죽어있어. 죽어있으면 그거 치워달라고 그랬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문서로 해요? 아니죠? 전화로 하면 되겠죠? 또 지나가는 공무원한테 빨리 치워주세요 말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서로 하고 기타 민원은 전화나 구술로 합니다. 얘 좀 늘려주면 되겠지. 두 번째, 떡세, 전자정부법 얘 하나 써주고, 그치? 그리고 나서 나올 게 뭐죠? 전자문서와 전자화 문서, 그쵸? 전자화 문서로 요즘 시대엔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 왔어.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써줘야 될 그 박스. 그러면은 세 번째로 들어가겠네요. 그냥 그대로. 얘를 써줘야겠죠? 그럼 뭐죠? 구장 판별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구장 판별. 얘가 뭐야? 구축이 안 됐다고. 뭐가? 정보 시스템이. 그럼 앞에 붙는 덩어리가 뭐가 있죠? 크게 전자문서나 전자문서로 증명서를 구비서를 보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아니면 거꾸로 해야 돼. 뭐 증명서를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나 전자문서로 보내려고 했는데 상관없어요. 걔 덩어리들만 들어가주면 된다. 그러면 구축이 안 됐어. 시스템이. 앞에 덩어리 걔네들. 그러면 예외 사항이겠죠. 전자조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장애가 있어. 똑같지 뭐. 그냥 내리면 돼. 정보 시스템에 장애가 있어. 그래서 전자문서, 전자문서로 증명서류나 구비서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장애가 있으니까. 세 번째, 판독이 안 돼. 판독 불가. 판독 불가하다는 건 뭐죠? 뭘 받았길래? 전자문서와 전자화 문서를 받았지. 그러니까 판독이 안 된다고. 그때 빼고. 그 다음에 별도 규정이 있어. 뭐 문서를 수신하거나 발신하거나 송신하거나 다 넣으면 돼. 그냥 앞에다. 그런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놨다면 전자제출 예외다고. 요만큼만 써줬으면 이따 방어가 됐겠죠. 우리.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박스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자, 민원의 신청, 주제 6번, 주제 9페이지. 자, 민원의 신청 뭘로 한다? 문서, 기타 민원, 구술 전화, 그리고 그 밑에 갈 필요 없어, 못 가, 그럼 어떻게? 맨날 우편, 이메일, 팩스, 상식적으로 쓰시고요. 자, 증명서를 또는 구비서를 전자적 제출할 수 있죠?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전자문서와 전자문서로 어떻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 전자적 제출 예외, 구장, 판별 딱 읽어보면 뭐죠? 덩어리, 전자문서 들어가지고 또 구비서류, 증명서류. 여기서 막히면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냥 민원 관련 서류. 막히면은 민원 관련 서류를 그냥 아니면 진짜 안 나. 그럼 서류라고 하세요. 그죠? 시간 없으면 그렇게라도 막 메꾸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가 있죠? 시스템, 정보 시스템 장애 있으니까 똑같은 구조로 나갈 거고. 그리고 또 뭐죠? 판독 불가합니다. 뭐가? 문서가, 전자문서와 전자문서가 왔는데 글씨가 다 깨져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또, 자, 제출과 수신 등에 관련해서 법령에서 별도 규정이 있다면은, 그 전자적 제출 하지 말라고. 그러면 밑에는 없지만 우리 딱 뭘 하죠?
아, 이렇게 예외니까 다른 방법도 안내해 줄 수 있다. 목차로 잡든 아니면 그냥 양가로 오로 하고 넣으면 되지.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쭉 합니다. 그냥 쭉 합니다. 그래서 전자화 문서를 A라는 기관에서 받아봤어. 그러면 전자화 문서를 A라는 기관에서 받아봤는데 의심하겠죠. 왜 스캔 떠서 보냈는데 이거 진짜야? 라고 누구한테 물어본다 그랬죠? 발급기관, 소관기관, 다른 기관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발급기관이겠죠? 발급기관, 관악구청인데 여기서는 교육청이야. 그럼 관악구청이 교육청한테 야, 니네가 최종 지명서 떼줬니? 이거 진짜 니네가 떠준 거 맞아라고 뭘 할 수 있다고? 진본성 여부, 일치 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다고. 그쵸? 확인 요청하면 이 기관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죠? 확인에 응해줘야겠죠. 확인해 주어야겠죠. 이 키워드를 빨리빨리 떠올릴 수 있었어야 돼. 그쵸? 이 키워드를 빨리빨리 떠올릴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말로 다시 쭉 한번 봐죠. 여기까지. 자, 민원의 신청은요,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야, 이런 건. 영원한. 이건 A급, B급이 없어요. 민원의 신청은. 그쵸? 자, 민원의 신청 뭘로 한다? 문서. 예, 다시 합니다. 기타 문서, 전화, 구술, 전자정보법에 따라서 전자문서, 전자문서와 전자문서를 할 수 있고, 얘네가 제출로 하는데 예외 사항이 쭈루룩 나오겠죠. 구장 판별. 그 다음에, 진보성, 그 전자화 문서가 맞니? 니네가 떼준 게 맞니라고 확인 요청하면 얘네들 어떻게 해줘야 돼? 확인해 주어야 된다. 그쵸? 여기까지. 잡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그죠? 나왔죠? 신청서 및 구비서류. 다 아시죠? 뭐 하라 그랬지? 그렇죠. 아, 기분 좋아요. 수재비는 어떻게 한다? 최소한. 그죠? 뭐라 했죠? 제출 부수, 기재 사항, 그리고 B, 구비 서류는 민원 처리에 필요한 얼만큼? 최소한. 여기까지 써주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민원의 신청이라고 딱 잡아서 나와주면 얼마나 고마워. 근데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면은. 됐죠? 여기서는 내가 좀 양 조절해야겠죠? 어떤 사람은 민원의 신청이다 그러고 다 쓰면 또 안 되는 거지. 그죠? 아니 뭐 내가 필기가 정말 빠르다면 써도 돼요. 근데 안 돼요. 보통 사람은. 그러면 이제 민원 처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하면 우리 떠올리는 게 뭘까요? 그쵸? 처리하는 봉부 아니지 여기는. 처리하는 과정이잖아요. 과정에서 조치를 취한다 그랬죠? 그 내용 실태조사. 정보보호 실태조사 하는 거지. 정보보호 실태조사를 해. 아니면 나중에 시험장에 기억이 안 나면 검열 막 이래도 돼. 그럼 하면은 보세요. 누구 기억하라 그랬지? 그렇죠. 영미시계. 영미시계. 그쵸. 근데 이거는 사실 뭐냐면, 그냥 이렇게 물어봤지, 사실은 그냥 어떻게 합니까? 다 쓰면 돼. 쓸 수 있는 거. 자, 그럼 정보보호 파트 보시죠. 주제 4죠. 그냥 쓰면 돼. 예.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냥 쓰라는 거야. 예. 정보보호 주제 4입니다. 자, 우리 이거 연습할 때 어떻게 연습했죠? 네, 그냥 하죠. 용인에서, 그쵸? 특정인 누구와 외도했니? 그쵸? 이거 그냥 쓰면 되는 거야, 이대로. 용인에서 특정인 누구랑 외도했냐고, 누구랑 바람 폈냐고. 용이 뭐죠? 민원의 내용. 그쵸? 민원의 내용. 민원인.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뭐죠? 개인정보죠? 그게 어떻게 하면 안 돼? 누설되지 않도록, 그쵸?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쵸?
시험장에서 문장 떠올리는 사람보다 용인에서 특정인 누구랑 외도했니 떠오르는 사람이 훨씬 빠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막 두 문자 막 이렇게 폄하하고 비하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 두 문자 극혐한다니까. 진짜로. 되게 싫어. 나 옛날에 두 문자 사용하는 강사들 보면 욕했어요. 뭐야, 저게. 근데 내가 해보니까 사물관리론 이렇게 하는 게 빨라. 어쩔 수 없어. 자,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과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그냥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근데 용인에서 누구랑 바람 폈다 그랬죠? 영미. 영미 만나서 마누라한테 사주지도 않는 뭐 사줬어? 시계. 자, 정보보호 실태조사 했습니다. 정보보호 실태조사 했는데 뭐죠? 법령 위반이 드러났어. 그리고 미는 뭐죠? 정보보호 조치가 미흡했어. 정보보호 조치가 미흡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정 조치해야겠죠? 그리고 담당자는 징계 조치 등 조치를 해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정보보호 실태 교육. 연 1회 이상. 그죠? 이건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하는 거야? 그 정보보호 담당자겠죠. 꼬다리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럼 이거 쭉 다시 한번 말로 해볼까요? 자, 정보보호 나왔다. 그거 다 쓰는 거야. 용인에서 누구랑 외도했니?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과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또 목적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용인에서 누구랑 바람 폈다고 하면서도 부끄러운데 영미 만났죠? 영미 만나서 시계 사줬어요. 자, 법령 위반과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면은 어떻게 시정 조치하고 그 담당자 징계 조치 등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상식적으로 정보보호 실태 교육 연 1회 이상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빨리 복습할 때 요 굵은 글씨 빨리빨리 보시라는 거예요. 굵은 글씨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시험장에 나왔으면 우리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린 이긴 거야. 그죠? 나중에 근데 또 몰라요. 그때 가면 또 몰라. 자, 이것도 한번 일단 같이 끊어보죠. 같이 끊어보죠. 어디서 끊을까요? 일단 여기지. 그치? 그쵸? 일단 여기. 그죠? 두 번째는 나왔네. 그지? 또 괜히 말만 길죠. 어딘지 알겠지? 요 파트 어딘지 알겠죠? 어디?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금지. 그쵸? 거기에 공부 많이 하는 분들 아시죠? 세 번째 목차일 거야. 그죠? 세 번째 목차. 아니면 그렇게 안 해야 돼. 뭐 담당자가 직접 처리해야 되는 그 사항이니까 어떻게 한다? 가져오라고 하지 말라고. 잡았어요? 잡았어요? 자, 그럼 신청서 및 구비서의 원칙, 민원의 신청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 했네. 뭐죠? 수재비는 최소한 또 나오네. 네. 최소한. 그쵸? 얘 이미 나와버렸네. 그죠? 첫 번째. 제출 부수, 기재사항, 구비서류는 민원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최소한으로 제출하고, 최소한으로 한정한다. 나왔죠? 얘는 근데 이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나오면 눈에 들어온다니까. 근데 근데 여기서 잘 봐. 만약에 얘가 안 나왔어. 얘네 둘만 나왔어. 그럼 사이즈 판단 어떻게 할까요? 민원의 신청과 관련하여니까 민원의 신청 또 좀 더 써도 되겠지. 근데 얘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얘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 파트가 안 나왔다면 얘네 달랑 2개 쓰는 게 아니라 민원의 신청 쓰면서 얘도 좀 버무려 주면 되고. 그렇죠? 얘도 접수증 관련하지 말고 민원의 접수에 대한 내용으로 두 번째 목차, 그럼 나머지 목차들은 그냥 양가로로 처리하면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우리 첫 번째는 잡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접수 파트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우리 접수증 교부 하면 빨리빨리 떠올라야 되는 거 뭐? 첫 번째, 순서대로 기록 발표 하나. 그죠? 순서대로 기록 발표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접수증 교부 생략서의 뭐? 그죠? 기반 가면 지금이라고. 그럼 접수증에 대해 설명하라. 그럼 두 번째 딱 잡았으면은 뭐나 하냐? 순서대로 기록 발표 하나 잡아줘야겠지. 그쵸? 접수 파트.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 안 보고 지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접수증은 어떻게 한다고요? 순서대로 발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접수증 발급. 그럼 표 하나 뭐죠? 대표자한테는 몇 개? 하나만 발급하라고. 그러면 2명 이상 대표장을 정했다는 뜻이겠죠? 그럼 문장으로 쓰면 뭐죠? 민원 처리할 때 접수증은 순서대로 발급하며 2명 이상 대표자를 정했다면 대표자한테 하나만 발급한다. 이거 쓰고 나서 그 다음 뭐 쓸까, 우리? 두 번째, 저거 써줘야겠죠? 접수증, 교부, 생략사유 들어와야지. 생략사유 들어와야죠. 생략사유, 뭐? 그럼 나와줘야겠죠. 그죠? 뭐죠? 기타 민원. 그리고 방문하지 않는 민원, 그리고 즉시 처리 민원, 그리고 문서로서 가름할 수 있는 민원. 그쵸? 얘네들은 생략 사유가 되겠죠. 생략 사유. 요만큼 딱 써주고, 민원에 접수할 때 보류하거나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한다. 한자 써줄 수 있으면 또 써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 써줄 수 있으면 그냥 써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뭐 잡을까요?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금지. 이제 다시 풀로 합니다. 첫 번째, 복습하시면서 같이 하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동영상 들으시다가 선생님 못 따라오겠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모의고사 강의예요. 그쵸? 모의고사 강의이기 때문에 이거 심화 강의나 그렇게 진행 못합니다.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하고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충격받지 마시고요. 아셨죠? 근데 왜냐면 여기서 실강에서 따라오시는 분들 제가 눈 보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 잡죠? 첫 번째 경우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경우. 그쵸? 법령에서 분명히 A, B, C 법령에서 얘만 내라고 했는데 구비 서류 외에 추가로 내라고 하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뭐죠? 담당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갖고 오지 말라고. 그 네 가지가 있겠죠? 뭐가 있다? 처음에는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으로 민원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확인할 수 있으면 갖고 오지 마. 두 번째는 공부와 행정정보가 있다면. 공부, 행정정보 이게 뭐예요? 네 정보, 네가 가진 땅 문서 다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겁니다. 똑같아요. 얘는 장부야 그냥. 요즘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행정정보가 있지. 확인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죠? 행정정보 공동이용. 그렇죠? 우리 잘 나오는 거 좋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뭐라 그랬죠? 내 납세증명서 관악구청에서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왜? 행정정보 공동 이용하니까. 근데 행정정보 공동이용해서 거기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죠. 문서를. 그게 뭐죠? 다른 기관으로부터, 타 기관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전자문서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 150원 내면. 똑같은 경우죠, 사실. 얘는 뭐야? 그냥 모니터로 확인하는 거고, 얘는 팩스로 받아서 보는 거야. 결국 같은 얘기예요. 뭐야? 행정정보로 뽑아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류 갖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경우입니다.
선생님 세 번째 경우는 뭐죠? 갱신하고 싶어요. 변경하고 싶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뭐죠? 그 전에 이미 서류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죠? 들어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재요구하지 말라. 왜? 이미 들어왔으니까. 이미 들어왔으니까 뭐죠? 우리가 써야 되니까 이미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추가로 변경 신청 시 어떻게 한다? 다시 갖고 오라고 하면 안 된다. 얘기죠. 그 얘기죠. 이미 들어왔어. 아, 그럼 세 가지네. 경우가 결국에는. 그쵸? 그럼 그 중에 우리 두 번째 거 예 써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추가 목차로 이렇게 해서 행정기관에서 불필요한, 그러니까 구비 서류 외에 추가로 요구를 했어요. 그럼 뭘 할 수 있죠? 시정 요구할 수 있죠. 시정 요구하면은 누구한테 하죠? 장감독. 그렇죠. 장감독. 행정기관 장과 감독기관장한테 뭘 할 수 있어요? 시정 요구를 한다면 그 행정기관 장과 감독기관장은 시정 요구를 받아서 어떻게 한다? 조사해보고 조치를 취해야겠죠. 조사하고 조치 취하고 결과를 어떻게 민원인에게 통지해줘야겠죠. 아, 좋습니다. 되게. 자, 그러고 나서 또 추가로 목차 뭐 잡을까요, 우리? 사본 제출 허용. 그쵸? 사본 제출 허용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키워드는 뭐다? 원본과 함께. 그리고 동일한 문서죠. 얘네가 들어가면 되죠. 동일한 문서일 경우 어떻게? 원본과 함께. 그쵸? 자, 이제 다시 아까 민원을 신청해서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수재비는 최소한 했고 이제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 11페이지.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구비 서류 추가 요구 금지. 뭐다? 법령에서 정한 구비 서류 왜 갖고 오라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담당자가 확인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 직접 처리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죠? 갖고 오라고 하면 안 돼요. 그 경우가 뭐죠? 첫 번째 증명서, 두 번째 공부행정정보,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정보 공동이용, 네 번째 뭐죠? 타 기관으로부터 직접 문서로 발급받았어. 공무원이. 그럼 오지 마세요. 자, 그런 다음에 추가로 담당자가 그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 처리했어요. 그럼 우리 이걸 뭘로 본다고?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대로 처리한 것으로 봅니다. 됐죠? 자, 재요구 금지. 아까 세 번째 해당하는 경우 뭐? 이미 제출된 거 어때? 변경하거나 갱신할 때 다시 추가로 요구하면 안 되고 얘네들이 법령에 정한 구비 서류 왜 추가로 요구를 했어? 열받잖아. 누구한테 시정 요구한다? 장감독 행정기관장과 감독기관장한테. 그러면 장감독님은 어떻게 하죠?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조치를 취한 다음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게 복습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자기가 그걸 느껴야 돼. 오해가 뭐냐면 암기 상태를 유지하는 건 천재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암기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오버페이스고 저도 못해요. 내가 다음에 봤을 때 빨라져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망각하고 나서 다음에 봤는데 빨라져.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시험 앞두고 빨리 다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기 상태가 선생님 유지가 안 돼요. 그건 저도 못해요. 암기 상태를 왜 유지해? 까먹어 버리는데 대신 다음에 봤을 때 빨리빨리 기억을 해야지. 지금 속도가 확실히 몇 분은 제 속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좀 의외네요. 좀 의외네. 잘하십니다. 자, 이제 문제 2번까지 했고 자, 이제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